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자료 열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좀 이걸 알아봤어요. 음, 어떤 이제 경찰분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자료가 사라질까봐 이제 공문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이거는 안 된다. 당신들이 이걸 나는 우리는 줄 수 없고 법에 의해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자료에 대해서 열람만 할 수 있고 이거를 자료를 가져갈 수 없고 당신들이 영장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주겠다. 안 그러면 내가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다른 분들은 이 공문 같은 거, 그러니까 형사분들이 공문을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그러면 그분 전에 다른 분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분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소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건지 확인차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자료 열람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범죄 수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 경찰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나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말씀하신 게 맞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해요.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다른 분들이 한 게 다 잘못된 거네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근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정보주체라는 거는 그 정보에 대한 말 그대로 그 주체죠. 나오는 사람들, 화면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 2는 경찰관은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악령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반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 규정이 되어 있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대요.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 2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경찰이 범죄 등의 예방과 대응 목적으로 일정 부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으로 개인 영상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며 요청기관에서도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네요. 즉 수사기관이 협조 요청 즉 공문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시겠죠. 이걸로 개인 영상 정보를 열람하거나 보거나 또는 제공 카피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할 경우에 본인 즉
그 CCTV 내에 나오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 CCTV 정보, 영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즉 그 사건이 일어났을 그 범위만 가져가는 것,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및 44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정보를 요청하는 주체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열람이나 존재 확인이네요. 그죠? 근데 뭐 카피를 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이 경우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 정보는 정보 주체가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 정보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정보에 한하도록 하고 있대요. 정보 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은 정보 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 있잖아요. 개인정보 영상이나 주소 불명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이 정보 주체나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나 재산, 신체 등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열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촬영 자료 열람에 관하여 이게 해당이 되겠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촬영 자료 열람 보는 거에 관해서 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는 영상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법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제공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다만 정보 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그 화면에 본인이 찍혀 있다거나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 주체에서 그래 보세요, 동의 띄워주셔도 돼요. 이런 경우는 차 사고 났는데 본인 차에서 이렇게 옆에를 긁거나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보험 든 사람이 오케이를 하겠죠. 그리고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즉 어떤 거죠? 범죄가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겠죠. 범죄에 대한 재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촬영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도 이 내용이 있네요. 따라서 위 법령을 근거하여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없는 한 열람 처리를 하여야 하고요. 정보주체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 조치를 위하여 취하여서 최소한의 열람 제공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게 그 본인이 자기가 찍힌 경우나 아니면은 정보주체 열람 요청을 할 때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주체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만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거는 열람 제공해야 된다. 다만
개인 영상 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이거나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4조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0호에서 제35조 제3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 주체의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여야 하고요. 만약 그걸 위반하거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는 그 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엔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유 없이 정당하지 않게 보여주지 않는 것, 위반하거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자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거절하셨다는 그 소장님의 얘기를, 그 소장님의 걱정이 뭔지는 좀 이거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뭐 혹시라도 뭐 예전에 본인이 뭐 그런 걸로 문제가 됐었다거나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를 정확히 그 답변을 받은 바로는 경찰이 그 공문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을 때는, 협조 요청을 해서 주셨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CCTV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좀 관심이 요즘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 운영 가이드라인, 이 민간 분야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개인정보 보호는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줘서도 문제가 되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뭐 범죄나 무슨 뭐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무슨 재판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이분이 안 보여줘서 이게 막 누락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안 보여주신 분한테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열람을 제한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열람 외에 제공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원하면 열람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들도요, 요거 한번 민간 분야 영상정보 처리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한번 보시고요.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다가 연결해 놓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틈틈이 유튜브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격리 회계 담당자들 직무교육 열심히 찍고 있어요. 제가 하고 나면 저희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강의 봐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